자, 오늘은 이과 문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문법은 지금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죠. 현재 완료라는 것은 시제 관련해서 그 시간 관련해서 어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이 여기 이 시점을 이제 현재라고 보면은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보면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여기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 이제 과거에 어제면 어제 뭐 이틀 전이면 이틀 전 이 시점이 이제 다 틀리겠죠. 아주 먼 옛날부터면 옛날부터 그 특정한 시점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 시점 이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지금 현재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끌어 와서 이제 계속 유지되는 시점을 얘기를 할 때 현재 완료라는 우리나라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과거의 특정 시점, 그랬죠, 그죠? 그 시점이 시작된 동작이나 그게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현재의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 여기, 이거 해석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젯밤부터, 어제 저녁부터 특정한 시점이죠. 여기 어제 저녁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 상태는 어떻다? 뭐 지금 없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흘러왔다는 얘기. 이것도 보면은 나는 전에 자선단체에서 내 헌옷을 기부한 적이 있다. 전에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특정한 시점이 언급이 안 됐죠. 근데 언젠지 언급은 안 됐지만은 이전에 어떤 시점에서 현재까지 중에 옷을 한번 기부했는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영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그거 했는지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과거 형태로 하는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로 해서 쓰는 게 have 쓰고 그 다음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서 have been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가지다는 말보다는 이제 조동사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동사라는 거는 can, 뭐 will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어감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과거 have donated 뭐 기부했다는 얘기, 기부했는 그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거 분사라는 개념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문법적으로 대화를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려면은 이게 이제 과거 분사라는 용어를 써야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현재 완료 형태를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재 완료 형태 개념을 영어에서는 쓴다는 겁니다. 좀 개념 설명하는데 쌤이 요거 좀 할애를 했는데 요 개념이 시점으로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 과거를 그냥 나타내는 말을 쓰는지 아니면 과거 완료 형태를 써서 어감을 말하는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have 과거 분사를 쓰는가 또 has 과거 분사를 쓰는지 요거는 has 쓸 때는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할 때 이제 쓴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죠? he, she 뭐 이런 말들이 주어를 이룰 때
얘 이제 3인칭 단수로 이제 그 비동사를 쓸 때 he is, she is 이런 형태로 쓰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has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현재가 있으면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현재까지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yesterday, last, 뭐 ago 뭐 이런 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제 나는 뭐뭐를 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나는 어제 뭐 숙제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현재 완료로 쓰면은 어제부터 숙제를 해왔어 이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제부터라는 이런 말이 돼야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말이 되는. 어제 숙제를 했어 이거는 현재 완료라는 표현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어감을 가지게 된다. 명백한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현재 완료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제부터 숙제를 했어 우리나라 말은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 쌤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밑에 부분 보면서 예문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용법을 보면은 계속 뭐 경험, 완료, 결과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기본은 현재 완료의 기본은 뭐냐? 현재 시점이 있으면은 과거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가져오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계속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동작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보면은 그녀는 일본에서 이제 have lived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부터 살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She lived in Japan. 이렇게 요거랑 요 의미는 틀리다는 얘기다. 요거 없다고 쳤을 때 그녀는 여기 일본에서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왔는 거고 얘는 일본에서 살았다는 얘기. 살았는데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얘는 이 문장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도 일본에 있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여기 뒤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알아둬요. 그녀는 일본에서, 예전부터 어느 특정 시점부터 살았는데 그게 언제냐. 5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현재 이 시점부터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현재 이 시점부터 이 시점이라는 게 5년 기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for 5 years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년 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된다. 이게 요런 for를 쓰면은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since를 쓰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he lived in Japan 언제부터 하면은 지금 현재가 2020년이니까 이 5년 여기가 몇 년이죠 그러면은 2016년 in 2016 이렇게 쓰면은 in이 아니고 since를 써야 돼. 다시 자세히 씁시다.
2016년도부터 이제 살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특정 시점은 since를 쓰면 된다고. since 2016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 여기가 2016년이랑 여기는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연도가 5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뭐 언급을 안 했죠. 얘기하는 시점이 지금 2020년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얘기를 2016년도에 했든지 2000년도에 했다든지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나타낸다. 이거 쌤이 하는 말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됐죠. 어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을 나타내는 게 이 시점부터 과거 이쪽 발생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뭐를 하고 있다는 게 경험을 나타내는 말도 볼까요? 과거 어떤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했는 경험이 있다 이런 말. 그리고 ever를 쓰면은 이 평상시에 언제 해본 적이 있는지 이건 never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또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전에라는 말 현재 시점부터 이 이전에를 전에라고 얘기하니까 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되죠. 그리고 once라는 말은 과거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have been 요 위에처럼 이렇게 쓰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뭐 한 번 경험이 있다 이런 말로 쓴다니. 그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I have never seen 하면 나는 과거부터 어떤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고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게 되면은 과거 특정 시점이 안 나오죠. 과거 특정 시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이 과거 특정 시점이 언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데 과거 나는 특정 시점이 이제 이건 never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죠. 얘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돼요. 만약에 얘를 다른 식으로 I have seen a while once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나는 봤는데 고래를 한 번 봤다 이렇게 되죠. 과거 특정 시점이 언제란 얘기죠. 얘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 봤다 이렇게 이 어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은 이게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 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근데 여기에서 I saw well once 이러면 나는 이거를 한번 봤어. 한번 봤어. 이렇게 되는데 언제 한번 봤는지 특정한 시점을 yesterday를 쓰든지 특정 시점을 나타내서 이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면은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완료를 나타내는 말은 이제 과거 특정한 동작이 현재 막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현재라고 쓰면은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일을 해서 지금 현재에서 막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just already를 쓰면은 지금 벌써 끝냈다 이런 말, yet 아직 안 끝났다 얘기는 과거 어떤 시점부터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y brother has already arrived. 자, 얘는 벌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미 이 시점이든지 벌써 도착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집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이 시점은 언제 시점은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어감이 조금 틀리죠. yet을 쓰면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 보통 쓰겠죠. 결과를 나타내는 말은 보면은 he has gone 하면은 그는 없어 가고 없어 어디로 아메리카 이제 미국으로 가고 지금 없는 상태야 이런 언제 특정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고 없다는 얘기. 그렇게 이제 요거는 어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이런 현재 완료를 쓰면은 이런 형태로 어감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현재 이거를 해서 이거는 어떤 용법이야 이건 어떤 용법이야 이건 어떤 용법이야 뭐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감을 가지고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종류로 지금 나눠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고 이 의미로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현재 완료 어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완료 이거에 대해서 어감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부정문하고 의문문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됩니다. have가 일반 동사면은 이제 don't have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의문문이면 do you have 뭐 이렇게 쓰듯이 앞에 이렇게 쓰는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다가 have not 과거분사 이렇게 쓴다는 don't have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이 have not 이런 have not 과거분사 이렇게 쓴다. 이것도 의문문도 do you have 뭐 do 주어 have 뭐 이렇게 쓰는 거 have 주어 과거분사 대답할 때도 이제 yes 뭐 주어 have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쓰는 형태만 했는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문으로 해가지고 놓으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과거 분사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 과거 분사를 하려면은 이 영어에서는 과거랑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랑 어감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 형태가 이제 같은 말들, 원형이랑 같은 말들, 얘는 과거는 came을 쓰는데 과거 분사는 come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로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 동사들, be는 쓴다는 거, begin은 begun을 쓰는,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통 3단 변화 여러 개 가지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단어를 한꺼번에 해서 외워야 됩니다. go를 예로 들으면은 go, gone 이렇게 돼 있죠. go 과거형이 뭐죠? go에 went죠. 그리고 과거 분사는 gone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익혀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를 하면은 have를 쓰면 have의 과거형은 뭐죠? had고 과거분사도 had고 요거는 요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know를 해볼까요? 알다, know 과거형은 knew
과거분사는 known 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분사 요 3단 변화로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분사만 썼는데 이 내용 전부 다 외우고 익혀야 될 게 많으니까 여기서는 한 칸에 다 썼는데 보통은 3단 변화로 씁니다. 학교에서 아마 이거 3단 변화 외우라고 아마 학습지 줄 겁니다. 주면은 그거 들고 꼭 다 외우고 해야 됩니다. 시험 칠 때도 그거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봅시다. 두 번째는 지금 ask, want,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want로 want 다음에 나는 사과를 원해 이렇게 하면 I want apples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사과를 원해. 이럴 때는 그냥 투부정사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는 사과 먹기를 원해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I want 먹는 걸 원한다 할 때 to eat apples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때는 to를 여기 뭐뭐 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to를 써서 목적어 형태의 여기까지 뭐뭐 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나는 너가 사과를 먹는 걸 원해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는 너가 사과 먹는 걸 원했을 땐 I want you to eat apples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사과 먹는 걸 원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네가 사과 먹는 걸 원해 목적어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나는 누가 목적어가 you가 뭐 하는 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연습을 요거 세 개는 써놓고 어감이 틀린지 어떻게 틀린지 그거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다 이런 말들은 요 중간에 다른 형태로 써도 똑같이 이런 형태의 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써놓고 요 부분을 어감이 이렇게 이제 틀리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의사한테 to 뭐를 물었냐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좀 이상하죠. 이거는 우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이걸 하면 좀 헷갈리니까 ask doctor 하면은 ask에게 요청합니다. 물었습니다. 뭐 하도록 이 doctor가 뭐 어떤 동작을 하도록 물었다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감으로 하죠. 그러니까 얘도 제니는 원합니다. 뭐를 내가 나를 이제 원하는데 내가 뭐 하도록 내가 오도록 파티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목적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쓰면은 to를 써서 한다.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말하면 뭐 하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 뛰지 말라고 계단에서 그런 식으로 어감을 가지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teach, 여기서는 teach를 쓸 수 없겠죠. 요 기본적으로 어감은 이렇게 해서 외워둡니다. 쌤이 아까 좀 어감을 약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때까지 했던 어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닥터가 뭐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도록 이제 요청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얘는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도록 원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이제 목적어가 주체가 돼서 이걸 하도록 뭘 요청하고, 이 목적어가 뭘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른 말로 지금 미가 요 빠지면은 회색이 돼 버렸네. 응? 안 바뀌지? 자, 됐네요. 요거를 빼버리고 안 해보면은 제니가 주체가 돼서 이거 하기를 원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중간에 넣으면은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걸 원하는 말이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를, 개념을 설명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이제 목적격 보어로 이제 to 보정사를, 이 목적어가 주체가 돼서 이걸 한다는 말로 해서 이 뒤에 거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제 명칭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5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5형식이 있다는 얘기는 1형식부터 4형식까지 각각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4형식 동사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해서 뭐 수요 동사 일 때 이제 4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give 이렇게 give you apples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 사과를 준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거를 이런 식을 이제 4형식 동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건 일단 알아두고, 일단 해석하는데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익혀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쌤이 여기에 지금 요 개념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오늘은 합니다. 그 기존에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끝나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거. 아까 목적어가 어떻게 하는 주체가 돼서 이 목적격 보어를 이제 행하는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동사를 쓰는 게 ask, 누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want도 어떻게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원한다. tell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된. 기대한다. 뭐 목적어가 뭐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된. 얘도 충고하는 거는 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충고한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충고한다. 이것도 허락하다도 이 목적어가 뒤에 뭐뭐 하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어가, 주체가. 여기서도 주어가 명령하는데 목적어가 뭐 하도록 명령하고,
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너를 설득을 하는데 뭐 하도록 to 뭐뭐 하도록 네가 뭐뭐 하도록 내가 설득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은 그의 부모님은 기대를 한다 하고 있다니 뭐를 너를 기대를 한 게 너가 뭐 하도록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한다. To be pianist 하면은 그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to be를 쓰는 거 아직까지 왜 이제 to be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쌤한테 다시 확인 받습니다. 우리 아빠는 허락했습니다. 뭐를? 내가 뭐 하는 걸, 밖에 가는 거를 허락했습니다.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뒤에 게 없으면은 나에게 그냥 허락했습니다. 이렇게는 뭐 어떤 내용을 허락했는지 내용을 없이 그냥 썼으니까 다른 문장에 또 그걸 언급을 해야 되겠죠. 한 문장에 이제 언급을 하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쌤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되죠? 예를 봤을 때 이 뒤에 문장이 이렇게 없다고 치면은 나의 부모님은 그에게 이제 그를 기대한다는 그에게 뭘 기대하는지 문장에 말이 없죠. 그 말을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가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고로 해서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지금 여기 목적어가 어떤 상태 성질을 동작을 나타내거나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래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방금 설명했죠.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상태가 되도록 하는지 그걸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되니까 동사를 그대로 못 쓰니까 한 문장에는 영어에서 못 쓰니까 to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o 부정사 외에도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 등이 쓸 수 있다 이래 됐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또 사역동사라고 어떤 시키는 동사입니다. 다 얘네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이런 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이 말이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예문이 나올 때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예문에는 그는 항상 만듭니다. 뭐를? 린다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거 여기 동사를 안 쓰고 형용사를 썼죠. 그러니까 이 make라는 동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봤는데 그녀를 봤는데 뭐 하고 있는 cry 이제 울고 있는 걸 봤다니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썼죠. 이 동사는 이제 요 형태대로 이제 써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사 원형을 쓴다면 그녀가 지금 그 당시에 울고 있는 것을 봤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어떤 거죠?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요청하고 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나중에 이제 앞으로 뭐뭐를 할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to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익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하죠? to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he don't ask 이렇게 그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물었는데 내가 뭐 하지 않도록 그 컴퓨터를 쓰지 않도록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쓰지 않도록 물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He didn't ask me to use his computer.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감이 되는지 이거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는 묻지를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뭐를? 나에게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라고 그런 거를 묻지를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이제 물어보는 것조차를 안 했다는 얘기고,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얘는 그가 나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 어감이랑 이 어감이랑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의 위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감에 따라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꼭 알아둡니다. 얘도 이제 학생들에게 뭐 늦지 말라고 절대 늦지 말라고 할 때 never to be late 이렇게 이 앞에 쓰면은 어떻게 된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절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과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 구조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현재 완료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문장 구조 두 번째 거는 문장 구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감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 개념 설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